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3000년 전 나는 이시스 신전의 사제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유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나는 이 세상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다시 왔다.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의적 자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나는 타프티, 너희를 위해 온 고대의 이집트 여신이다. 나의 지긋지긋한 아이들아. 새로운 현실을 정하는 것과 새로운 자기 자신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둘 다 새로운 영화 필름과 새로운 마네킹을 정해야 하는 것이니 그럴 법도 하다. 아주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감탄시키는 것이 뭔지 알아내거라. 그들의 상태와 의식을 너희에게 영사하듯이 가져오거라. 그 상태에서 너희가 가지려고 애썼던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라. 그 상태에서 살아나 계속 살아가면서 익숙해지거라. 추상적인 발전뿐 아니라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하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프레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거라. 발전의 길로 들어서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며 다가오는 프레임을 영사기에 비춘다. 여기에서 현실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작동하지. 새로운 마네킹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흉내내며 너희는 이후에 자신의 진짜 형상이 될 그림자를 선택한다. 이때 현실은 거울처럼 작동한다. 양쪽 모두 다운머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하지. 다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여 현실을 정해야 한다. 자신을 너무 긴장시키지 않을 만큼 하루에 몇 번 정도로 말이다. 그러면 그렇게 꾸며진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흉내내고 연기하고 새로운 배역을 완전히 몸에 배게 하거라.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꾸준히 말이다. 그러면서 때때로 다운머리에 대해 잊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마치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네킹과 새로운 현실에 관한 정보를 자신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로서의 삶을 머릿속으로,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허락해 주는 한 계속해서 시도하거라. 그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고방식이 사념체라는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야 한다. 사념체의 예를 들어주겠다. 나는 수준 높은 전문가이다. 나는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내 일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며 나는 내 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난 모든 걸 기발하고 훌륭하게 해낸다. 나는 일을 따로 하지 않는다. 내 일은 집과 가족과 아이들이다. 나는 보기 드문 아내이자 엄마이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아이들도 나라면 껌뻑 죽을 정도이다. 나도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준다. 화기애애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며 모두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탄탄하고 군더더기 없는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20살 젊은이들조차 울고 갈 몸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 몸매를 유지할 것이다. 난 영원히 20살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내 컨디션은 늘 최상이고 일상에서는 스태미나와 에너지가 넘친다. 내 성격은 아주 호감형이다. 내 주변으로 신비스러운 아우라가 퍼지고 사람들은 그 아우라를 감지하여
호의적으로 나를 대한다. 나는 나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있는 성격이다. 사람들은 나와 사귀는 것을 즐긴다. 나는 어딜 가든 기쁨과 밝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끌리고 모두 나를 좋아한다. 이런 사념체는 취향과 방식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다. 따은 머리를 활성화하여 너희가 만들어낸 사념체를 되새겨보거라. 소리내어 말하든 속으로 생각만 하든 상관없다. 진지하게 연기할 뿐이라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주장한 것에 일치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거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그와 일치하도록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가거라. 완전한 성공은 3단계 행동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매력, 재치, 지성, 자신감, 천재성 같은 자질은 3단계 행동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변수를 따진다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외적인 매력은 너희가 단점이라고 여기는 자신을 갉아먹게 하는 내면의 자질의 상당 부분 좌우되기도 한다. 뒤섞인 열등감은 눈에 띄는 흔적을 얼굴과 몸에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장점을 가지게 되면 열등감은 저절로 사라지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고 그만큼 더 나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육체를 훨씬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지. 충분한 끈기만 있다면 노화 과정을 거꾸로 돌려놓는 것조차도 가능하다. 너희의 육체적 변수는 DNA에 들어있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DNA가 외모의 사소한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를 전부 담고 있을 수는 없다. 오직 너희가 사람인지 달팽이인지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성격과 비슷한 사람과 대략적으로 구분 짓게 하는 특징을 담고 있을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DNA의 정보는 태아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에나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 있을까? 그 나머지는 아직 과학이라는 학문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의 아카이브라고 부르는 정보체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과학은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글쎄, 과학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는 중책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그저 배척하거나 무시해버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과학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자, 너희의 설계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이 정보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 수정 방법을 알아보자꾸나, 나의 착한 아이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경이로운데 반대로 너희는 괴상망측하고 어리석기에 마음속에 부러움이 싹 튼다고 해도 인정하거라. 나를 부러워해도 좋다. 하지만 다른 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창조하거라. 너희가 태아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설계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해주겠다. 각자의 취향과 형태에 따라 사념체를 생각해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고안할 수 없다. 즉, 말 그대로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사념체는 오직 주의를 통제하여 정보를 읽어내는 방법을 통해 만들 수밖에 없다. 너희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너희는 그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일 뿐이다. 두뇌는 3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은 주변 세계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세 번째 기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 바로 설정 기능이다. 기억과 사고와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 말이다. 두뇌는 사고를 하지도 기억을 저장하지도 않는다. 마치 무선 수신기나 원격 수신기처럼 작동하지. 뭔가를 생각할 때 두뇌는 영혼의 아카이브에 있는 정보 단위에 맞춰진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 생각할 때도 두뇌는 정보를 스캔한 다음 사고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정보 단위에 연결된다. 생각과 기억은 내부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보가 있어야 하는 외부의 공간인 정보체에 저장된다. 상태란 것은 아주 재미있다. 그건 자연에 따라 창조된 대로, 아니, 설계도에 따라 너희가 자기 자신을 느끼거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대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혹은 더 안 좋아지거나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희의 노력뿐 아니라 너희가 포함된 집단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질이나 일상 속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미남미녀라고 여기거나 행복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매일 불평만 하는 패배자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게 너희의 상태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 상태는 항상 설계도와 동기화하려는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설계도는 이런저런 방향으로 수정된다. 그러면 설계도에 설정되어 있던 기본적인 변수와 무관하게 너희는 운명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에서 호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불평쟁이로 변하거나 반대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만인의 연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자, 이제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지. 의도적으로 동기화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미 답을 알지도 모르겠구나. 의식이 없는 영화 속 등장인물은 어차피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든지 말든지 운이 따르든지 말든지라고 생각만 하고 현재 장면에서 무력하게 바둥거리며 시나리오를 따라 그저 그렇게 흘러가기만 한다. 이런 경우의 동기화는 그 인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저 운이 좋다면 스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아끼는 너희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현실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자기 자신을 정하고 만들고 조율시킬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동기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다. 사념체를 선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게 된다. 흉내내기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바라는 상태로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는 새로운 필름으로 건너뛰면서 새로운 마네킹으로 들어가며 두 눈으로 직접 일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볼 수 있다다. 분명 그 모습을 직접 본 다음에는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구나 라고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상태에 완전하게 진입하게 된다. 확실한 상태에서는 사념체가 사념 표시기로 변화한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을 성공시켰다. 실제로 내 의도는 효과가 있다. 사실 나는 새로운 마네킹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념 표시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념체와 다르게 사념 표시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걸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갈피이자 기록 역할을 한다. 반대로 사념체는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주장과 같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증명하려는 노력은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생각해보거라. 자기 자신과 현실 중 어떤 것을 설득하고 싶으냐? 무엇을 설득하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는 없지. 그렇게 설득해봤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정한 상태로 들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확실하게 효과를 거두는 유일한 것은 확인이다. 사념표 시기는 이미 확인된 것이다. 물론 사념체도 설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현실적인 상황과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에만 동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약하다. 사념체는 현실을 비추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효력을 가진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첫 번째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면 그 진척 상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따음머리를 사용하여 모든 것이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바로 이때 너희는 외부 의도에 접촉하게 될 것이며 그때 설계도와 동기화가 일어난다. 사념체는 현실을 결정하고 사념표 시기는 설계도를 확인한다. 따라서 모든 3단계 행동을 시행하고 일의 진척을 관찰한 다음 그 일들을 사념표 시기로 확인하거라. 사념표 시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목표에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을 기발한 방식으로 해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의 전문성도 길러지고 있다. 정말로 내 신체 조건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진짜로 내 성격은 매력적이고 호감형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하게 자신만의 사념표 시기를 찾아보거라.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 가거라. 언젠가 내가 흉내내기 기술을 사용하면 현실을 위한 환상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다시 한번 말하겠다.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면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이미 된 것 같은 태도를 보여주거라. 마치 배우처럼 아주 진지하게 연기하여 상태로 진입하여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만든 그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으로, 형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행동으로도 그런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현실도 너희를 따라 믿기 시작할 것이다. 언제쯤에야 믿음이 생길까? 기술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상 일의 진척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고 너희에게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다. 일이 진척되는 것이 보였다면 곧바로 따음머리를 활성화시켜 너희가 이룬 것과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마음껏 즐기거라.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너희에 대한 설계도가 수정될 것이다.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겠지.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만약 규칙적으로 3단계 행동을 수행한다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지긋지긋한 아이들아, 알고리즘을 알려줄 시간이다. 정말 지겹구나. 동기화의 알고리즘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3단계 행동을 모두 수행하거라.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든 전부 한꺼번에 하든 상관없다. 두 번째, 주의 깊게 관찰하고 너희가 이뤄낸 것을 재빨리 잡아내거라. 세 번째, 잡아내자마자 따음머리를 활성화시켜 사념표 시기를 사용하여 일의 진척을 확인하거라. 일의 진척은 너희가 생각한 것이 실현됨은 물론 실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다. 현실이 방법을 너희에게 던져주고 그 방법을 사용하라고 계속 신호를 줄 것이다. 패배를 맛볼 수도 있다. 어떻게 패배가 없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너희의 상태는 바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세상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러면 설계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런 동기화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거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막을까? 아주 간단하다. 아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법칙을 벌써 잊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이냐? 유용한 말이다. 자기 시나리오만을 고집하는 그 지긋지긋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양이구나. 계속 그래도 좋다. 내가 너희를 버리면 그만이니 말이다. 아니면 포르말린이 가득 담긴 병 속에 쳐넣어 다른 제자들에게 표본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 그것도 훈계가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들은 아마 곧바로 내 뜻을 눈치채고 고분고분해질 것이다. 반대로 운이 좋아 어떻게든 성공한다면 그 상태에 대해 한껏 애정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거라. 단, 따은머리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 설계도가 수정되어 앞으로는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자신의 상태를 아주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며 통제하거라. 한 가지 더. 내가 너희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시나리오는 너희를 충격에 빠뜨릴 거지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너희 눈에는 모든 일이 허투루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은 시나리오가 너희의 현실에서 낡은 것들을 버리고 한층 가벼워진 공간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의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시킬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아마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무섭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저 너희가 계획했던 방식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희가 나아갈 길이 장미가 활짝 핀 꽃길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약속한 적이 없지 않느냐. 시시각각 나타나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 거라. 현실의 효과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라. 뭔가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눈앞에 굳게 닫힌 문을 차분하게 노크하듯 잠시 기다리거라. 그 길이 너희의 길인지 정말로 마음이 가리키는 길이 맞는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자기 개발의 길이다. 물론 아무 길이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할 그런 길 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지. 오직 따은머리를 사용하여 현실의 거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울을 보며 마네킹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전혀 효과가 없거나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평범한 평면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일이 긍정적으로 진척되는 것만 보고 동시에 부정적인 점은 무시하게 된다. 피하고 싶은 단점에 관심을 가져도 안 된다. 단점은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하거나 자신만의 개성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저 단점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